안녕하세요. 다산해드 원장 최종현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유일하게 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류 문명이 불을 사용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죠. 불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비린내 나고 기생충이 있었던 고기를 생으로만 먹다가 불을 사용해서 익혀 먹으면서 맛도 있고 또 건강해졌죠.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동굴에 살 때는 늑대나 이런 맹수로부터 언제 공격을 당할지 조마조마했었지만,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이러한 맹수들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어두운 밤을 밝혀줌으로써 밤에도 낮과 같은 그런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처음 사용했던 조명은 모닥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었고요. 횃불, 등잔불, 촛불 등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조명의 원리는 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전기를 이용한 전등을 사용하면서부터 불을 직접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전기를 사용한 조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등, 그러니까 전등은 전기등. 전기등 이전에 사용되었던 조명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783년쯤에 유리병에 공기통이 달린 석유등을 잠시 사용하기도 했지만, 1792년에 석탄 가스를 도관에 흐르게 해서 불을 켜는 가스등이 발명되었습니다. 이 가스등은 석탄이 탈 때 배출되는 가스에 불을 붙여서 붙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명으로는 고래기름이나 양초 등이 사용되었었는데, 가스등이 대체되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었고요, 조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스등이 쭉쭉쭉 사용되면서 1875년에 미국에만 400개 이상의 가스등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스등은 기름을 사용한 곳보다는 편리하게 했지만 석탄을 태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석탄을 태워야 했기 때문에 불편하고 더 많은 발전이 또 필요했습니다. 가스등 다음으로 발명된 전극은 아크등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아크등은 볼타전지 아시죠? 볼타전지를 이용해서 누가? 험프리 데이비가 만든 등이에요. 볼타전지와 험프리 데이비 둘 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볼타전지는 전압의 단위로 쓰이는 볼타가 만든 최초의 전기를 저장하는 전지고, 험프리 데이비는 누구다? 패러데이 얘기할 때 패러데이의 스승. 사실 험프리 데이비가 패러데이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요, 또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하여튼 아크등은 볼타전지 양극에서 뽑아낸 두 가닥의 철사 끝에 단단한 탄소 조각을 단 다음에 이것들을 서로 접속시키면은 높은 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양단을 조금 떼어 놓으면은 그 중간에서 아크 불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강한 빛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 아크 등이 전기용융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배우게 되는 그런 이론 부분입니다. 험프리 데이비는 목탄, 탄소를 말합니다. 목탄을 전극으로 전등을 점화하는 데 성공하죠. 그 후에 1808년에 2000개
2000개의 아크 등을 사용해서 점등하는 실험을 최초로 공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크 등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요즘이야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도시에 가로등을 켜고 가정의 전등에 전기를 공급하죠. 그런데 이때는 패러데이가 발전기를 발명하기는커녕 전자유도 법칙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1808년에는요 볼타 전지 같은 전지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좁은 범위에 한정해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널리 상용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미국에서 1878년에 휘스턴 브릿지 할 때 그 휘스턴이 아크 등용 발전기를 발명해서 아크 등을 상용화하는데 이바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석유 등, 가스 등, 아크 등이 아닌 뭐예요? 전기를 이용해서 불을 밝히는 전등이잖아요. 전등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전등하면은 바로 발명왕 에디슨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다만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업가죠. 전구를 상업화해서 대중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크 등이 많이 사용되고 계속 개량이 되었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양극의 탄소가 고온으로 인해서 증발하거나 특히나 문제는 뭐냐? 수명이 매우 짧아서 매일 탄소 전극을 바꿔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탄소 등은 경비가 많이 들고 탄소를 사용하니까 공기도 오염되고, 그렇다면 매일 불을 붙였다 껐다 하는 촛불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장점이 없겠죠. 이러한 전구의 생명은 전등의 생명은 불을 밝히는 부분 뭐요? 우리가 백열전구 쓰면 불을 밝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필라멘트입니다. 즉 필라멘트라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발명된 전구는 백금, 비싸죠.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만든 녹는 점이 높은 필라멘트를 사용한 전구였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 필라멘트는 공기 중에서 금방 끊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쉽게 끊어지는 필라멘트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에디슨은 필라멘트의 제로를 찾기 위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00번 이상의 실험에 실패한 끝에 고열에 견딜 수 있는 탄소 필라멘트로 진공의 유리전구 점등에 성공을 하는데요. 이때 전구도 약 이틀 동안 불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하지만 이틀밖에 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때 발명한 전구도 아직은 멀었죠. 이때 탄소 필라멘트 전구는 진공 유리 속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것은 있었지만 불빛 색깔이 노란색이었어요. 불빛이 노란색을 띄었고 특히나 주입한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100이면 그 중에 비트로 발광하는 것은 1이에요. 1. 즉 전체 투입한 전기 에너지의 1%만 비트로 발광하고 나머지 99%는 뭐다? 모두 열로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전등이라기보다는 그냥 난로, 난방장치에 갖고 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에디슨은 영국의 스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완이라는 사람과 협업해서 에디슨과 스완을 합해서 에디스완이라는 전구를 시장에 내놓았고 시장을 거의 장악하게 됩니다. 에디슨은 전기의 입장에서 전구를 개발했고요. 스완은 화학적인 입장에서 전구를 개발해서 합쳤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전등에 사용되던 필라멘트가 탄소에서 요즘 뭐요?
백열전구 보면 텅스텐 필라멘트를 하죠. 텅스텐으로 변경되면서 더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색깔도 앞에서 누런색이라 그랬죠. 색깔도 흰색의 빛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구에 사용하는 필라멘트는 직선이었어요. 직선. 근데 요즘에 백열전구 필라멘트 보면 뭐요? 코일 모양으로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또 전구 안에는 할로겐 가스가 들어있고요. 유리에는 석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13년에 제네렉 일렉트릭, 즉 제네렉 일렉트릭이니까 GE죠. GE에서 이렇게 필라멘트를 코일 모양으로 감고 또 화학적 기체를 채워 넣어서 전구의 수명과 효율을 증가시켰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 백열전구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인가 이 백열전구가 가장 단점보다 전기적인 효율이 좋지 않죠. 백열전구는 불이 켜져 있을 때 만져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효율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열전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최근에는 형광등이나 LED 등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같은 경우도 일화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LED 등과 관련된 내용도 흥미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언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